2025년 8월 14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료를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. 광복절 연휴 직전이라 그런지 시장이 겉보기엔 좀 잠잠했잖아요. 근데 그 속을 보니까 와, 특정 분야는 정말 뜨거웠더라고요. 오늘은 특히 웹툰이랑 제약 바이오 이쪽 테마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당신과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지수 자체는 뭐 큰 움직임 없이 끝났어요. 말씀하신 대로 관망세가 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있었어요. 특정 재료, 특히 그 웹툰하고 제약 바이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한 테마 장세가 나타난 게 오늘 시장의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는 이 현상들의 배경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려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짚어볼까요? 코스피가 0.04%, 코스닥 0.14% 상승. 뭐 거의 강보합 수준이었네요. 역시 연휴 앞두고 좀 조심스러웠던 거겠죠. 미국 경제지표 발표도 기다려야 하고. 근데 이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특정 테마만 확 튀었다는 게 와, 참 재밌네요. 그렇죠.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뭐 아예 없던 건 아니어서 투자 심리를 좀 지지해 주긴 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더 강했습니다.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특별한 호재가 있는 테마나 종목 쪽으로 돈이 확 쏠리는 거죠. 소위 차별화 장세라고 하는 전체 시장은 조용해도 뭔가 이야깃거리가 있는 곳은 아주 뜨거웠던 겁니다.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. 와, 이거 정말 큰 뉴스였죠. 디즈니랑 웹툰이라니. 진짜 상상도 못했던 조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? 네, 파급력이 정말 상당했습니다. 이게 그냥 디즈니랑 협력한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. 스파이더맨, 어벤져스 같은 그 엄청난 디즈니 IP들이 있잖아요. 이게 K-웹툰 플랫폼에서 새로운 컨텐츠로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기대감을 확 심어준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이 파트너십이 단순 협력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. 그동안 우리 K-웹툰 플랫폼이 주로 국내 시장 위주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IP 비즈니스로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신호탄,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. 탑코미디어 17% 넘게 오르고 미스터 블루도 11% 넘게 뛰고 이런 급등이 다 그 기대감을 보여주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당신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하루짜리 반짝 상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어쩌면 K-팝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가치가 재평가되는 그런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. 마치 K-팝이 그랬던 것처럼요. 와, 웹툰 테마 열기가 정말 대단했네요. 그리고 또 다른 한 축, 제약 바이오 쪽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쪽은 어떤 힘이 작용한 걸까요? 실적인가요? 네, 제약바이오 쪽은 크게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.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주요 기업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거. 예를 들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기술 수출 성공한 게 실적에 딱 반영되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성장할 거란 기대감을 높였죠. 7% 넘게 올랐고요.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.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.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보통 성장주 섹터, 특히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거든요.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사상 최대 연간 매출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0% 넘게 급등했죠. 이것도 좋은 예시고요. 아하, 실적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군요. 근데 이렇게 웹툰이랑 바이오가 잘 나갈 때 시장의 다른 쪽에서는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. 이게 딱 오늘 말씀하신 차별화,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삼솔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냥 보합 수준이었고 특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, 이건 뭐 마이너스 12% 넘게 빠졌고 한온시스템도 그렇고 하락폭이 꽤 컸단 말이죠. 정확합니다. 그게 바로 오늘 시장의 특징, 차별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죠. 한국타이어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.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, 이 펀더멘털에서 실망감을 준 거고요. 한온시스템은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진 거죠.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야? 하고요.
이게 시장 전체 분위기랑은 별개로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어떤 재무 관련된 뉴스, 특히 악재가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정말 그렇네요. 개별 이슈의 영향이 정말 컸군요. 그 외에도 자료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, 두산 퓨얼셀도 한 5% 넘게 올랐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고 또 남북경역 테마주 JST나는 15%나 올랐네요. 그리고 STX 엔진이나 서홍처럼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던 개별 기업들도 주가가 크게 뛰었고요. STX 엔진을 무려 27%, 서홍도 거의 상한가 같네요. 네, 각각 다 이유가 있었죠. 수소차는 정부 정책 기대감,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가격 반등 영향, 남북경협주는 또 관련 기대감, 그리고 실적주는 말 그대로 실적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요. 이런 걸 보면 투자자들이 단순히 큰 경제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뉴스 하나하나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분석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? 8월 14일 시장 정리하면 연휴 앞둔 관망세 속에서도 웹툰과 제약바이오라는 두 개의 확실한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다. 디즈니 파트너십 같은 강력한 호재, 또 실적 개선,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. 하지만 동시에 실적이 안 좋거나 유상증자 같은 개별 악재가 터진 곳들은 또 부진하면서 종목별로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. 그야말로 옥석 가르기가 제대로 진행된 하루였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시장 전체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결국에는 개별 종목이 가진 본연의 가치,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주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.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웹툰과 디즈니의 만남,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, 이게 그냥 단기적인 테마성 호재로 끝날까요? 아니면 어쩌면 K 콘텐츠와 우리 바이오 기술력이라는 한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변화를 알리는 좀 더 긴 호흡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